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공기가 유난히 상쾌해서 봤더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얼른 쓰긴 했는데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텁텁한 공기가 모처럼 투명한 햇살과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만 없었으면 참 멋진 계절입니다. 그 멋진 계절을 다시 찾기 위해 오늘도 마스크 끈을 조금 더 조여봅니다. 9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68명 늘었습니다.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과 문화계에서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봉 면허 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정부 시의회에서 이전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기부 체납받은 공간에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아동 놀이터와 북카페, 청년을 위한 공간과 피트니스 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라는 점, 또 위중, 중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재개방 나흘 만에 또다시 국회가 폐쇄됐고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국회 상황 먼저 살펴보죠. 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가 일부 폐쇄됐죠. 재개방 나흘 만에 폐쇄인데 추가 확진자 발생은 있습니까? 네, 국회 본관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과는 어제 점심 무렵 전해졌는데요. 앞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7일 국회가 한 차례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재개방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부분 폐쇄됐습니다. 예. 국회는 두 번째 확진 소식을 접한 즉시 본관 1, 2층과 소통관 1층 등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구역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1차 접촉자 33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국회는 본관과 소통관 근무자에 대해 오늘 낮 12시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안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확진된 후 어제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병원 측은 CCTV 등을 확인해 동선이 겹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살펴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4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9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발생은 9명, 지역 발생은 189명입니다. 서울에서 68명, 경기에서 55명, 인천에서 5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광진구 소재 해민병원에서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3일 기준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민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병원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1일 7명, 2일 3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 종사자는 9명, 확진자 가족은 2명으로 방역당국은 수술실에 노출된 전체 직원을 업무 배제시키고 추가 접촉자와 최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 대비 68명 늘었습니다. 마포구가 홍대 관광특구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침체된 홍대 인근 상권을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시민들과 문화계 단체에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천서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홍대 일대의 상업화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허가와 5개 영업 허용, 5개 광고물 설치 등 특구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홍대에 남는 건 상업화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상업화 속에서 결국 홍대가 가진 정체성은 없어질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홍대가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역사나 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등한시하거나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 상업의 활성화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관광 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젠틀피케이션입니다.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도 임대료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특구 지정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거란 설명입니다. 또 이제 홍대 지역의 스튜디오나 작업실, 그러니까 예술 창작할 수 있는 작업실이라던가 이제 공연 기반의 클럽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임대료와 집가가 상승하면서 그곳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이제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 지금의 홍대는 홍대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홍대를 찾는 내외국인들은 지금도 홍대만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대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 지정보다 홍대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홍대 고유의 가치를 이제 상권화, 상업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그냥 그대로 이식하거나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가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상업화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관광특구 지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당성 연구 용역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지역 수건 사업인 창동차량기지 개발을 위해서 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으로 도봉 면허시험장을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장암역 공용주차장 절반을 의정부시에 넘겨주고 의정부 호원복합체육시설을 짓는데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도봉 면허시험장의 대체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의정부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서로 의정부와 서울시와 저희 노원구가 3자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장암동 이전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의정부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의정부시가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내년 4월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 소식에 노원구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정부시에선 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전 계획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임호석 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얼마 전 의정부 시의회에 접수된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중단 시민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집행부가 주민 또는 의회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기피시설을 의정부시가 큰 고민 없이 받는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이 만약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다른 시에서는 안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가 다시 받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액션도 없다면 저희는 반대라는 거죠. 임호석 의원은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용산구 한강로 3가 국제빌딩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이곳에서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받아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신개념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달 말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지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시설 용산 청년 지음입니다. 강연이나 공연같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북카페와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각 장비를 갖춘 미니 영화관과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공유 부엌, 안마 기계를 갖춘 힐링룸까지
용산구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 꾸민 공간으로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가운데 가장 큰 64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지역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했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유 공간인 청년 1번가 센터입니다. 2인실과 4인실 사무실과 회의실과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을 갖췄습니다. 용산구청과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창업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시키고 또 유니콘처럼 그들의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한강로 피트니스 센터에는 헬스장과 함께 탁구장과 단체 운동실이 조성됐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6호점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참여를 유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도담도담,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가 자리했습니다. 모두 국제빌딩 4구역에서 기부 체납받은 건물에 입주한 용산구청의 시설들입니다. 용산구 한강로동에 들어선 주민 편의 복합시설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건물이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이 붕괴 위험도 큰 상황인데 서대문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남가좌동의 한 건물. 대로변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 형태로 상가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벽은 벗겨진 채 균열이 생기고 허름한 내부는 음침함마저 감돕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이곳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4층에 사는데 막 저녁 되면 막 쫙쫙 소리가 나.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릴 것 같아. 금이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무서워, 잠 못 자고. 해당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최고 위험 등급인 2등급을 받은 상태. 때문에 이주 명령이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이곳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재개발 재건축 논의도 있었지만 건물 소유주가 200명에 달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 결국 건물은 방치된 채 붕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평, 3평, 5평 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2평 가진 사람도 아파트가 달라고 그러니까 다 그게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공공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이지만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공공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빈집 특화재생 시범 사업에 해당 건물이 선정되면서 공공 재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기존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 동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제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주택, 상가, 뭐 임대상가, 오피스텔, 주택 이렇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까지 들어갈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 내려진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소유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GTX D 노선 강동구 유치 서명 운동에 참여한 주민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GTX D가 주속 수도권 동서 지역의 핵심 교통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GTX D 노선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동구 주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GTX D 노선의 경우 정부 내에서 수도권 동서 지역을 잇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쪽과 서쪽을 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서울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강동구 또한 GTX D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하 대심도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운행하는 GTX의 특성을 고려하면 강동구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업 윤곽도 나오지 않았지만 교통정책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는 순증하고 있는 인구 추세와 산업단지 개발 수요를 근거로 GTX D 노선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GTX-D가 강동구를 경유하게 되면 강남권은 10분대, 수도권 주요 거점은 30분대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GTX-D 노선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GTX-D 세부 계획이 실린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보다 1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추세와 함께 서울시는 자전거 간선 도로망을 구축해 일상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도심 CRT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에서 착안한 CRT 사업은 간선도로 개념을 자전거 도로에도 적용한 겁니다. 2030년까지 방사형 간선망과 순환형 지선망을 만들어 자전거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첫 사업 대상지로 청계광장부터 동대문구 고산작교까지 청계천을 사이에 둔 양방향에 약 11km의 왕복 간선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에서의 정책 목표는 현재 레저용으로 쓰이고 있는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망이 필요하고 자전거 이용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간선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나 우선 도로가 있지만 구간마다 제각각인데다 대부분 차로와 인접해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로 옆으로 놓인 구간은 인도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차량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비합니다. 또 자전거 우선 도로 구간은 차량 여유폭이 있는 구간에선 도로를 확장하거나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를 옮겨 심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듭니다. 저희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올해 9월 착공해서 내년 4월 봄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고산자교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청계광장까지 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구간별로 시기를 나누고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중 성북천과 정릉천의 자전거 도로와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서울 도심과 동북부 주거지역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 도로 간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근심과 걱정이 나날이 커지는 요즘 성수동에 이색 벽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스트릿 아트인데요. 벽화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조성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벽면에 분주한 분놀림이 이어집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또 칠하고 오가던 이들의 시야는 어느새 그 앞에 멈춰 섰고 그 사이 하나의 벽화가 완성됩니다. 이름하여 스트릿 아트, 비어있는 외벽을 공유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입니다. 이번 작품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함과 동시에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랑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좀 맘 편히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가로 9m, 세로 4m의 대형 그림은 처음 완성품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벽화 속 여성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것.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렇게 마스크를 벗기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작품은 이달 7일까지만 전시합니다. 짧은 기록만 남기고 빨리 변화하는 스트릿 아트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후엔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 후 다음 작품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지구의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인 향린교회와 보승빌딩이 있는 을지로 2가 163의 3번지 일대는 지난 198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미시행 지구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을지로 지하상가와 명성성당을 잇는 역사문화보행로의 한 축으로 장소적 의미를 재해석한 문화 커뮤니티, 역사기록,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개발됐습니다. 구로구는 보건소 직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트럭 적재함에 진료부스를 설치한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료소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검사가 가능하고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 간의 접촉 없이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음양압 장치도 작동돼 의료진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도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피부로 와닿는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흩어지니 줄어든다. 요 며칠 확진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코로나 방역에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져야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